2라운드입니다. 뭐가 2라운드로 넘어갔다는 건지 보겠습니다. 이종섭이 받은 02-800-7070 전화, 대통령 경호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 전화번호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죠. 국회 운영위에서 약간 난타전 비슷하게 이어졌습니다. 직접 보고 오실까요? 차장님이 배석했던 그 자리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11시 54분에 800-7070으로 전화가 가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쭉 일사천리로 일처리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전화번호는 후신자의 전화기 화면에 그대로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사항에 나오는 02-800-7070이라는 번호가 뜬 거고요. 은 기밀 사항입니까? 기밀 사항이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회의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난 운영위에서 있었던 대화들이죠.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거듭 캐묻습니다. 이 전화번호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기밀이에요, 이게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보겠습니다. KT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보낸 답변 자료에서 이종섭 전 장관한테 전화를 건 이 전화번호의 고객명은 대통령 경호처이며 지난해 5월 23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논란이 됐었던 이 전화, 이종섭 장관이 이 번호로 전화를 받았던 건 지난 7월 31일이었었죠. 5월 23일부터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 이 전화였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뭔가 궁금한 건 해소가 되긴 했는데 이동학 의원님. 네.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 이거 혹시 대통령 직통 전화 아니야? 아니면 안보실 전화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했었던 건데 뜻밖의 또 경호처입니다. 네. 저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첩 보류 지시 이후에 언론 브리핑까지 취소가 됩니다. 도대체 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종섭 장관은 예전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대통령과도 통화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하고도 통화한 적 없다. 이런 거짓말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점점 추궁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 그 전화번호가 경호처라는 게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왜 경호처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가? 경호처장 김용현 경호처장이 대통령의 고등학교 1기 선배예요. 그리고 대통령과도 아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보다는 육사 2기 선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기 선배의 어떻게 보면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적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그런 방식으로 이게 결국 이 오더가 내려간 것이고 그거를 결국 이행하는 그 과정이 아주 이 대통령 경호처, 특히 경호실장이 이거를 다 간섭한 거 아니냐. 그것이 결국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의 판단을 전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결국 몸통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궁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일단 말씀 중에 이 800-7070 이 전화번호를 받고 지시가 갔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시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릅니다. 일단 갔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를 누가 했느냐를 지금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은 아마도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이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한테 선배고 윤 대통령과 친한 측근이다 보니까 김용현 처장이 좀 유력한 용의자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또 김진욱 대변인님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실 안에 요직에 있는 분들 중에서 또 윤 대통령하고 측근이라고 얘기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갔다고 뭐 다 그냥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특검하자는 겁니다.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장관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장관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느냐. 최소한 비서관급 이상일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대통령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호처장일 수도 있고 누굴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린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의 공수처의 수사에서 이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특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 이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 이 번호가 왜 중요했냐. 근데 경호처에 하필이면 근데 요 최근에 보도에 나온 것들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그 핵심 피의자였던 네. 이모 씨가 본인이 말했던 육성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김용현이라는 이름 석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퍼즐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림을 완성시키려면 결국은 특검을 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김기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특검하자는 거다라는 말에 짧게. 지금 공수처,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 어떤 소위 말해서 무기 네. 어떤 그거는 뭐냐면 대부분 공수처에서 수사가 된 부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수처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위 말해서 패스트트랙 네.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공수처를 밀어붙인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보면 경북 경찰청에서 요번에 그 사단장이 무혐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수사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그거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 무혐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에 저게 대통령 번호라고 생각을 해서 네. 엄청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뭔가 이렇게 걸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예. 네. 김주호 제가 대변인님. 짧게 팩트만 좀 정리를 다시 하나 해드릴게요. 네. 지금 김기영 부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공수처가 수사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공수처에서 나온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통화 기록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박정훈 대령의 그 군사 법원이 그걸 그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대화들 이런 것들은 공수처가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제보가 들어간 겁니다. 공익 제보 같은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수처가 한 것은 지금까지는 별로 알려진 게 없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 바깥에서 있었던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자고 특검하자고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특검이 갈지 안 갈지 전당대회와도 또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